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활동별 계정과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요약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이란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현금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기초의 현금, 기말 현금 다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와 이제 재무상태표, 대차대표의 계정 과목과의 어떤 매칭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좀 중요했었죠. 여기서 제가 교육 내용을 약 50여 분 진행을 했었는데요. 50여 분 진행을 하면서 진짜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시간과 함께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시간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뭐 영업 활동에는 매출 채권과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유동자산의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영업 활동에는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의 충당 부채 요거까지 좀 포함되어 있다, 매칭되어 있다. 이런 거 공부했었고, 투자 활동에는 뭐 단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비유동 자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재무 활동은 유동 부채에 단기 차입금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비유동 부채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하튼 부채 관련된 거 포함되어 있다. 매칭되어 있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과 이전 시간에 거의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뭐랄까 요약된 내용이죠. 도표화 시켰고 요약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기본은 뭐죠? 현금 흐름의 기본은 여기 보시다시피 유입과 유출이에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의한 순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죠. 현금 흐름표란 일정 기간에 현금의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차감한 순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그렇죠. 현금 유입, 현금 유출액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각 활동별 계정별로 네, 유입과 유출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 어떤 영업 활동에는 어떤 내용들이 유입되고 어떤 부분이 현금으로 유출되는지 그것들을 좀 아시게 되면은 좋죠. 그러니까 요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구나라고 그냥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은 그죠.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회계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그 회계 강의용 영상 보시게 되면 이거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이제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들은 이제 장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장부 작성된 결과 갖고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투자에 관련된 판단 요소로서 우리가 활용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장부 작성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과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를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우선은 개념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근데 개념은 이미 이전 두 시간에서 충분히 잡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고. 다만 이제 그 개념이 정립된 것에다가 약간 살을 붙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만 좀 붙인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은 그러면은 진행을 해볼게요. 영업활동 서두가 좀 길긴 길었죠. 왜냐면은 항상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게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 투자자 관점이란 부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재무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잖아요. 재무를 공부하다 보면 원래 재무라는 게 회계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재무의 관점보다는 회계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어떤 그 관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회계 관점에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회계 내용을 공부하긴 하는데 같은 내용 갖고라도 회계사가 접근한 방법과 이 투자자가 접근한 방법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회계사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투자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같은 내용을 갖고라도 같은 내용을 보는데 회계사 관점으로 보는 것과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혹시나 이게 자꾸만 회계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그냥 그거는 투자자 관점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정보로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회계 관점으로서만 지식적으로 얻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방송하는 목적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로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적절하게 판단할 것인지, 올바르게 판단할 것인지, 그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 활동 이제 세 가지, 영업 활동하고 투자 활동하고 재무 활동 있는 거 아시죠? 영업 활동,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용역의 구매 및 판매 활동 등을 말하며 투자 및 재무 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네, 투자 및 재무 활동에 속하지 않은 모든 거래. 당연히 투자 활동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재무 활동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영업 활동인 거죠. 제품의 생산을 하고 상품 용역의 구매, 그 다음에 판매 활동 등을 말하는 거. 제품을 생산하고 상품 용역에 대해서 구매, 그 다음에 판매 활동하는 거. 이것들 영업 활동.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은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영업 활동에서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제품 등의 판매에 따른 현금 유입, 매출 채권의 회수 포함. 제품 등의 판매에 따른 현금 유입,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제품이라든지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현금이 유입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 기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기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이런 내용도 있고. 이제 현금 유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원재료 상품 등의 구입. 당연히 그랬죠. 원재료 상품 등의 구입. 매입 채무 결제 포함.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기타 상품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지출. 이자 지급. 미지급 법인세 지급.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 제외되고. 기타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지출액. 뭐 지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투자 활동, 현금의 대여와 회수 활동,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활동 등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증가, 감소, 거래. 이제 투자 활동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내용이 나오는 게 뭐 자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요. 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거래의 감소. 이제 영업활동과 이제 관련이 없는 거. 현금에 대한 유입 내용들 보게 되면 대여금의 회수, 단기 금융상품, 유가증권의 처분,
대여금에 대한 회수,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유가증권의 처분, 투자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의 처분, 무형자산의 처분, 기타 비유동자산의 처분. 약간 자산의 얘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회수와 단기 금융상품 유가증권의 처분, 투자자산 처분, 유형자산 처분, 무형자산 처분, 기타 비유동자산의 처분. 요 내용들은 그냥 아시죠? 대여금의 회수와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과 유가증권의 처분. 요런 내용들도 요런 내용들 약간 이제 유가증권이라면 이제 주식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단기 금융상품 약간 주식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회사가 다른 회사에다가 다른 회사의 그 지분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재무 A가 있고 이제 B가 있잖아요. B에다가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한 거에 대한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건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자산에 대해서 어, 파는 거죠. 파는 거. 어차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런 것도 있잖아요. 한진칼에서 대한항공의 지분을 사는 거.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사갖고 그건 대한항공은 상장회사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수익이 나면 팔아요. 한진칼에서 대한항공 주식을. 그것도 이제 주식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 것도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유가증권의 처분, 대여금의 회수.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투자 활동에서 이런 자산들을 매각을 한다는 것은 좀 좋은 건 아니죠. 투자를 한 건데 좀 좋게 볼 순 없지.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의 대여, 현금을 대여해 주는 거, 대여금에 대한 회수한 거고, 이건 현금에 대한 대여. 단기 금융 상품과 유가증권의 취득, 이게 다 자산이죠.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 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는 규모가 커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활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 활동, 현금의 차입 및 상환 활동, 신주 발행이나 배당금 지급 등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채 및 자본의 증가 감소. 부채 및 자본의 증가 감소.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 투자 활동에는 자산의 증가 감소. 요게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재무 활동은 부채 및 자본의 증가 감소. 그래. 이전 시간에 여기 재무 활동 보시다시피 이 자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부채 내용이고. 그렇죠. 이게 약간 보기 편하긴 하죠. 이 도표가 재무 활동은 자본도 포함되는구나. 자본의 자본금도 부채, 재무 활동에 포함되는 항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도표가 좀 간단하고 심플하고 보기 편하긴 한데 단지 이제 요 내용을 말로써 약간 풀어서 쓴 거죠. 이 도표는 약간 뭔가 정의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딱 단어만 딱 나오게 되면은 약간 좀 밋밋해 보이잖아. 근데 이런 밋밋해 보이는 것들은 이 화면에 이 표현에서는 좀 더 정의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은 요게
중요하겠죠. 제품의 생산, 상품 용역의 구매, 판매 활동. 이게 핵심 포인트고, 그렇죠? 투자 활동은 자산의 증가, 감소가 포인트고, 재무 활동은 부채 및 자본의 증가, 감소 거래가 포인트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어떤 역할이 보이죠. 딱 보이잖아요. 투자 자산은 자산, 증가의 감소. 재무 활동은 부채 및 자본의 또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보시게 되면 대차대출표 보시면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고 그렇죠? 여기는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자산이니까 투자 활동은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재무는 이제 부채와 자본에 해당되니까 여기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딱딱딱. 네. 그래서 이제 재무 활동 보게 되면 현금이 유입되는 부분, 장단기 차입금의 차입, 엄사채 발행. 약간은 이제 반대 개념이 있긴 있어요. 이건 현금에 대한 유입이니까 장단기 차입금의 차입을 하는 거. 약간 대출 받은 거. 엄사채 발행, 엄과 사채 발행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이 유입이 되는 거죠. 주식의 발행, 유상증자. 유상증자 하게 되면 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유상으로 증자하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매각. 자기 주식에 대한 매각. 하게 되면 또 돈 들어오고. 자기 주식은 약간 이제 자본 쪽에 좀 관련돼 있죠. 이것이 이제 현금이 유입되는 항목인 거고. 유출은 장단기 차입금의 상환. 사채 상환이죠, 주로. 유출은.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배당금의 영역 있잖아요. 배당금의 영역,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영업활동에서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약간 낯설 수가 있는데, 요 내용이, 아까 전에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한진칼이라는 회사에서, 한진칼이라는 회사에서 대한항공에다가 주식을 샀어요. 그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주잖아요. 시장을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배당 수익을 받나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럼 배당 수익이 있는 거예요. 이자 수익도 있는 거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오히려 배당금을 이제 지급을 한다는 것은 배당금이 이제 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시젠이라는 회사에서 다른 시젠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거. 유상 감자, 유출. 유상으로 감자를 하는 거니까. 네, 돈을 주면서 감자를 하는 거죠. 자기 주식의 취득. 자사주를 취득하는 거니까 당연히 돈이 나가겠죠. 자산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암기할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만 아셔도 되죠. 약간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뭐 이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매칭시킨 내용을 좀 더 문장으로서 표현을 한 것뿐인 거거든요. 네, 문장으로서 좀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서 할 때 주로 이제 공시 같은 거 보고 사업 보고서 보면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보는 거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공부하실 적에 백그라운드 지식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이걸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공부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딱 봤을 적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스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스의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이거 대기업 아니에요?
대형주고 코스피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잖아요. 한 주당 뭐 80만 원이나 되는 회사.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현금 흐름에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어요. 이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딱 클릭하게 되면 내려와 보세요. 갑자기 유상증자가 있네요. 유상증자가 3조 1,883억 원이에요. 엄청난 유상증자가 발생했죠. 여기 유상감자 또는 뭐 유상증자. 요거는 유상감자고요. 여기 있다. 이 현금 유입이 된 거잖아. 현금 주식의 발행. 현금이 유입됐죠.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재무가 여기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 버렸죠. 이거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니죠. 아니 물론 이제 돈이 들어온 건 좋은 거긴 한데 이제 재무 활동으로 돈이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근데 이 회사는 좀 그러긴 하다. 여기 워낙 투자가 좀 들어갔구나. 투자 활동 현금이 있고 투자를 좀 많이 했나 보다. 왜냐면 이제 보통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은 재무 활동으로 현금이 플러스가 되면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증가를 하잖아요. 증가를 하죠. 근데 오히려 여전 좀 마이너스 됐잖아요. 투자 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가 좀 커서 마이너스 됐네.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에서 약간의 그 자산 부채 변동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현금성 자산이 좀 줄어든 면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 자산이 줄어들었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보셨다시피 현금이 유입됐어. 재무 활동에. 그러니까 보니까 유상증자야. 그러면 또 이것도 유상증자 찾아서 또 들어가서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살펴볼 수 있긴 하겠죠. 그 유상증자가 과연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뭐냐면 이거 공부하실 적에 지금 여기에는 재무활동에는 뭐 단기 차입금 매핑돼 있고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가 이렇게 매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채가 매핑돼 있고 뭐 장기 차입금 매핑돼 있고 자본금 매핑돼 있지.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이제 증자 관련된 거 매핑 아직 안 됐죠. 이런 약간 이제 약간은 이제 보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완벽한 건 아니까. 이 표가 완벽한 건 아니죠. 그냥 이런 흐름만 이렇게 매핑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표에서 약간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써 있잖아요. 장단기 차입금의 차입 및 어음 사채 발행 뭐 이런 것들이 현금이 유입된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주식의 발행 유상증자 이것이 현금에 유입된다. 자기 주식의 매각 이런 것들이 현금에 유입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출은 어떤 것들이 유출되냐 뭐 유상감자, 자사주 취득, 사채 상환, 배당금. 그러면 한번 뭐 저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즌을 한번 봅시다. 시즌을 딱 보게 되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유출을 보시면 되겠죠. 유출을 들어왔는데 여기 키츠 빠밤빰 빠밤빰 여기 썼다시피 이게 자기 주식의 취득이 유출이잖아요. 자기 주식의 취득 유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써있네. 자기 주식의 취득 유출 495억 원. 네, 500억 원 했잖아요. 최근에 자사주 매매. 여기 자기 주식의 취득. 딱 매핑이 되죠. 신기하죠. 재밌죠. 요런 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디테일하게.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편은 좀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저게 왜 어떤 이유로 해서 재무 활동이 좀 줄어들었는지 증가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것만 보고서도 딱 재무 활동 현금이라든지 투자 활동 현금, 영어 활동 현금만 그 안에 있는 항목만 딱 보더라도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인지 심각하지 않은 문제인지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유추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투자할 때. 그러니까 이제 흔하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때 현재 상황이 호재 상황인지 악재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잠재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를 평가하려면 약간은 좀 디테일한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또 스케줄링 시켜야 되는 거고 그걸 평가시켜야 되는 거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요 자료를 좀 작성을 하면서 시청자분들 이 교육을 청취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 내용들은 그 개념적으로는 이해는 다 하셨을 거예요. 이해는 하셨긴 하셨는데 아마 그 뭐랄까 여기는 내용들이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아시긴 할 건데 이게 또 우리가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까먹잖아요. 그렇죠? 까먹게 되죠. 이 내용들을 까먹게 되죠. 근데 이게 내 머릿속에 백그라운드로 있으시면은 내가 머릿속에 백그라운드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를 보는 거하고 내 머릿속에 백그라운드로 없는 상태에서 결과를 보는 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접하는 거고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항상 그런 거잖아요. 당황스러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알고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그 일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은 내가 당황스럽진 않은데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하거든요. 근데 당황스러워 하시면 안 되게끔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익숙함이죠.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뭐.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시다가 이거 또 까먹을 수 있어요. 약간 망각이란 거,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으니까 까먹을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요거 영상 또 항상 올라와져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되새김 하시면은 다시 한번 기억에서 재정립을 하시면 좋죠. 그런 용도로서 좀 이거를 좀 설명해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 정도 진행할까요? 우선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자료가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에 아니면 어떻게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영상 책에 업로드 해드리는 거니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뭐 내용은 어렵진 않죠, 솔직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